한때 치킨 업계를 지배했던 거대 브랜드가 왕좌에서 내려오는 일은 어떻게 시작될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한국인이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인 치킨의 황제 교촌이 몰락하게 된 과정입니다. 업계 정상을 지켰던 한 브랜드가 어떻게 경쟁사들에게 추월당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잃었는지 추적합니다. 가격 전략과 제품 구성에 미세한 변화가 쌓이며 만들어낸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교촌치킨이 걸어온 길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소비자 부담이 커지기 시작한 한 가지 결정에서 출발합니다. 교촌은 국내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 최초로 고객에게 배달료를 부과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치킨 브랜드는 배달비를 점주나 본사가 분담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교촌의 결정 이후 배달비 부과는 업계 전반으로 급속히 번졌고 소비자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교촌은 배달비 유료화를 표준으로 만든 브랜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비용 효율을 높이려는 경영진의 선택이었지만 소비자 감정은 달랐습니다. 그렇다면 교촌은 원래부터 이런 선택을 하는 브랜드였을까요? 경북 구미의 작은 매장에서 시작한 교촌은 독특한 전략으로 시장을 장악했습니다. 간장 베이스의 양념치킨이라는 차별화된 맛으로 빠르게 입소문을 탔고 전국 확산에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교촌은 국내 치킨 프랜차이즈 매출 1위 자리를 한동안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파죽지세로 코스피 시장 상장까지 성공하며 기업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교촌은 프리미엄 치킨의 대명사로 불렸고 브랜드 충성도도 높았습니다. 그러나 정점에 오른 브랜드는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배달비 도입은 소비자들 사이에서 교촌이 수익성을 우선한다는 의심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국내 정상이라는 위치는 오히려 안일함을 낳았고 경영진은 고객이 언제든 돌아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런 태도는 이후 내린 여러 결정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소비자 반응보다 재무제표상의 수치가 우선시되는 분위기가 내부에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교촌은 주요 메뉴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당시 원재료 가격과 인건비 상승을 이유로 들었지만 소비자 반발은 작지 않았습니다. 2년 뒤에는 두 번째 가격 인상이 단행되었고 이번에는 인상 폭이 더욱 컸습니다. 문제는 같은 시기 경쟁 브랜드들이 정반대 전략을 펼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BHC와 BBQ는 할인 쿠폰과 멤버십 혜택을 앞세워 소비자 유입에 집중했습니다. 실제 판매가 기준으로 보면 교촌만 유독 비싸게 느껴지는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 치킨 시장은 연간 6조 원 규모로 추정되며 BHC와 BBQ 그리고 교촌이 3강 체제를 형성하였습니다. BHC는 2010년대 중반부터 공격적인 매장 확장과 해외 진출로 외연을 키웠습니다. BBQ 역시 글로벌 브랜드화를 추진하며 미국과 중동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두 브랜드는 다양한 마케팅과 이벤트로 젊은 소비자층을 적극 공략했습니다. 반면 교촌은 프리미엄 노선을 유지하며 점포수 확대와 할인 정책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면에서 BHC와 BBQ에 역전당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촌은 더 이상 1위 자리를 지킬 수 없었고 시장 점유율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교촌의 전략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격 숫자는 그대로 두면서 제품의 양과 구성을 조정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 전략으로 소비자가 즉각 체감하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순살치킨의 중량이 조용히 줄어들었고 사용 부위도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닭다리살만 사용하던 제품에 닭가슴살이 혼합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변화를 알아차린 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였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리뷰 채널에서 비교 사진과 영상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교촌은 가격은 안 올렸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더 적게 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소비자들은 이를 눈속임이자 신뢰 배신으로 받아들였고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논란은 온라인을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었습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촌의 슈링크플레이션 사례가 공식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간담회에서 치킨 업계의 원재료 축소 문제를 지적하며 교훈을 거론했습니다. 이제 교촌의 선택은 단순한 기업 경영 이슈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격상된 상황이었습니다. 경쟁 브랜드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노랑통닭은 순살 제품의 닭다리살 100% 사용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이는 교촌과의 차별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전략적 선언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브랜드 간 비교를 시작했고 교촌은 점점 불리한 위치로 밀렸습니다. 배달비 부과, 가격 인상, 중량 감소, 재료 변경은 각각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 모든 결정은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되었습니다. 교촌은 고객보다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브랜드라는 인식이었습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물가 상승과 경기 불안이 심화되면서 가성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젊은 소비자층은 가격 대비 만족도를 철저히 따지기 시작했고 교촌은 그 기준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배달앱 리뷰와 블로그 후기에서 교촌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비싸고 양이 적다는 말은 이제 교촌을 설명하는 대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브랜드 신뢰는 빠르게 무너졌고 재구매 의향도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런 여론 악화는 주식시장에도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교촌의 주가는 상장 이후 정점 대비 절반 가까이 떨어지며 투자자들에게도 실망을 안겼습니다. 코스피 입성이 성장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던 기대는 빠르게 사라졌습니다. 상장 이후 교촌은 해외 사업 확대를 공언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미미했습니다. 신메뉴 개발과 브랜드 혁신도 경쟁사에 비해 뒤처진다는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투자자들은 성장 동력 부재를 우려했고 장기 보유 매력이 사라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와 투자자 양쪽 모두에게서 지지를 잃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결정의 피해는 본사만 입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흩어진 교촌 가맹점주들은 본사 정책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격 인상과 제품 변경으로 인한 고객 이탈은 곧바로 매장 매출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로열티와 배달앱 수수료는 고정 비용으로 남아 있었고 점주들의 수익성은 악화되었습니다. 본사는 전략을 세우지만 그 후폭풍을 감당하는 건 현장의 점주들이었습니다. 일부 가맹점에서는 폐업을 고려하거나 실제로 문을 닫는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여론이 악화되자 교촌은 뒤늦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살치킨의 중량을 다시 늘리고 닭다리살 비중을 원래대로 복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광고 모델로 기용하며 이미지 쇄신을 시도했습니다. 신제품 출시와 이벤트 프로모션도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복구 발표와 동시에 배달앱 내 일부 메뉴 가격이 또다시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 하면서 다른 쪽에서는 가격을 올리는 모순된 행보였습니다. 이런 엇갈린 메시지는 오히려 진정성 논란을 키웠고 평판 회복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소비자들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일관된 태도를 원했지만 교촌은 그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교촌은 스스로를 프리미엄 브랜드로 포지셔닝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엄이란 단지 높은 가격이 아니라 그에 걸맞은 품질과 경험을 의미합니다. 교촌은 가격은 프리미엄이었지만 양과 구성에서 소비자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품질 가격 양 사이의 균형을 잃으면서 브랜드 정체성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교촌이 무엇을 추구하는 브랜드인지 더 이상 명확히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BHC와 BBQ는 각각 뚜렷한 전략과 메시지로 시장 내 위치를 확고히 다져갔습니다. 반면 교촌은 방향성을 잃은 채 표류하는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1위 복귀는 이제 단기간에 이루기 어려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교촌은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소비자 신뢰를 되찾기 위해 근본적인 전략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가격 정책, 제품 구성, 마케팅 방향 모두를 일관된 철학 아래 재정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 내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촌의 사례는 기업 경영에서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소비자와 가맹점주에 대한 책임을 소홀히 하면 신뢰는 순식간에 무너진다는 사실입니다. 시장 1위라는 지위도 영원하지 않으며 아니라면 곧 몰락의 시작입니다. 기업이 단기 이익을 쫓다가 장기 브랜드 가치를 잃는 과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소비자는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갑을 열고 닫는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합니다. 어떤 브랜드를 지지하고 어떤 브랜드를 외면할지 선택하는 힘은 소비자에게 있습니다. 그 선택이 모이면 시장의 판도는 바뀌고 기업의 운명도 달라집니다. 교촌이 다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그 여부는 결국 소비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브랜드는 소비자의 선택으로 성장하고
외면으로 쇠퇴합니다. 교촌의 이야기는 그 원리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한때 정상에 있던 브랜드도 소비자와의 관계를 잃으면 추락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뢰를 지키는 브랜드는 오래 살아남습니다. 시장은 결국 관계의 총합이며 그 관계의 중심엔 언제나 소비자가 있습니다. 교촌의 선택이 남긴 파장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이 브랜드가 어떤 변화를 보여줄지 지켜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소비자로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곧 시장을 만들고 기업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 책임과 힘을 인식하는 것이야말로 건강한 소비 문화의 시작입니다. 교촌치킨의 사례는 그 출발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브랜드 충성도란 무엇인지, 가격과 가치는 어떻게 연결되는지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업이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비 선택의 작은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시장은 언제나 움직이고 그 중심에는 여러분이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